네, 반갑습니다.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1종, 환리스크 관리 오늘은 제23강입니다. 오늘 살펴볼 대목은 FX 수합이라고 일컫는 외환 수합하고 수합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X 수합이라는 것은 이제 말이 수합이라고 붙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금 거래의 일종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 있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서 RP라고 그러죠. 리퍼처스 하는 그 RP인데 뭐냐면 오늘 채권을 사지만 오늘 D 시점에 채권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를 이렇게 주는데 그다음에 뭐 1년이면 1년 뭐 1년 후에 가서 채권을 다시 주고 원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을 이렇게 고객한테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죠. 리퍼처스 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는 만약에 이게 1억이었다면 이자까지 붙여서 1억 뭐 2천 이렇게 주잖아요. 뭐 2천이면 너무 많은가? 하여튼 그 어떤 그 채권의 금리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만기에 주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RP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FX 수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금 거래인데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이게 좀 이 달러를 담보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채권의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맡기고 원화를 빌려 썼다가 만기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다시 달러를 가져오는 이런 거래 같은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FX 수합인데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 이게 이제 현물환 거래 같은 그 구조를 띠고 미래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가져오는 거. 이게 선물환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환 거래와 현물환 거래와 선물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고 이때 환율, 이 환율 있잖아요. 환율하고 이때 환율은 마치 이때 그 이자를 우리가 더해서 주듯이 그 이자만큼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데 그거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하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환율이 이걸 거래한 다음에 또 다른 상대방하고 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 거래할 때 그 시간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율 리스크는 없애고 금리만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환율의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면은 동일한 거래 상대방하고 동시에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A라는 사람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현 시점에서 원화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 달러를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불행히도 T1 시점에 수입 결제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T1 시점에 가서 달러를 살 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빌려 쓰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현 시점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빌려오자. 달러를 투자하고 하고 원화를 빌려주자. 이게 꼭 무슨 거 같다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T1 시점에는 달러를 다시 되찾아오고 원화를 돌려주는 그래서 이 찾아온 달러로 수입 결제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달러를 파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스팟 거래에서는. 그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포워드 거래에서는 달러를 다시 사오는 거래와 비슷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거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T1 시점에서 달러가 지금 필요해. 그러면은 원화 가지고 달러를 사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T1 시점에 내고에서 달러를 가져오면 또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원화 가지고 달러를 사버리는 게 아니고 달러를 빌려요. 빌려. 그 다음에 원화는 빌려줘.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스팟에서는 달러를 사는 거가 비싸잖아요. 이런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T1 시점에서는 다시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가져오는 건데, 달러를 돌려줄 때 내고에서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익스포저가 소위 말해서 익스포저가 없잖아요. 익스포저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은 A와 B 사이에 오늘이 시점이고 일주일 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물환이고 이게 이제 선물환이 되는 건데 A와 B 사이에 A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다시 팔았던 달러를 사오고 원화를 지급해. 그런데 여기서 이 일주일간의 갭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책고에서 이자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자.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FX 수합에서는 스팟과 포워드 거래를 동시에 하는데 환율이 달라요. 예컨대 이게 1,400원이면 여기는 1,397원 50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환율에 지금 이온 50전 차이가 나잖아요. 이 50전 차이가 뭐냐면은 달러 금리는 5%, 원화 금리는 3%, 요 2%에 해당하는 그 이자를 이 환율로 환산하면은 이온 50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한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그 달러, 원화를 서로 가지고 있는 여유 통화를 맡기고 필요한 통화를 빌려 쓰는 형태를 취하는데 일주일 후에 가서는 그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율에다가 적용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X 수합에는 셀앤 바이 수합이라는 말도 하고 바이 앤 셀 수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셀하고 바이 하는 게 뭐냐면은 곧 이 픽스 커런시를 셀하고 바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달러 원인 경우에는 픽스 커런시가 달러잖아요. 셀앤 바이 수합이라면 스팟에서는 달러를 팔고 포드에서는 달러를 산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이앤셀은 스팟에서는 달러를 사고 포드에서는 달러를 판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그 T0 시점하고 T 일주일 사이에는 그 포워드 레이트와 스팟 레이트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합 포인트라고 불러요. FX 수합을 할 때 서로 주고받는 포인트다 라고 해서 그걸 수합 포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선물환율을 제시할 때 만약에 스팟 환율이 1,300원, 1,402원이라고 할 때 고객들이 야, 한 달 후에 나한테 환율을 사오 그러면 우리는 고객한테는 1,397원, 1,399원 50원 이게 비드 레이트고 이게 오파 레이트죠. 이렇게 아웃라이트 포워드 레이트를 주지만 딜러들이 보는 화면에는 한 달짜리 선물한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딱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 현물 환율에다가 가감을 해야 되는 어떤 그 포인트죠. 그거를 우리가 수합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봤듯이 여기에 그 T1 시점에서 교환했을 때 제로 시점에 교환했을 때 T1 시점에 교환했을 때 일정 이자를 우리가 환율에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적용하는 그 환율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수합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합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뭔 말입니까? 현물,
현물환율하고 선물환율하고 차이, 여기서 말하는 선물환율하고 현물환율하고 차이를 우리가 수합 포인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우리가 FX 수합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합 포인트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좀 다소 좀 복잡했나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에, 이제 벤츠 세단이 있다. 어떤 사람은 찝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주일간 이 사람은 평소에는 벤츠를 타는데 어느 날 찝차가 필요해. 일주일만 내가 빌려 쓰자. 이 사람은 찝차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간 벤츠가 필요해. 그럼 서로 바꿔서 타. 그 대신 벤츠가 3억이고 찝이 1억이라면 이 벤츠를 빌려 산 사람은 2억만큼 내가 덜 투자하고 3억짜리를 사용한 셈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에 대해 보상. 그것이 주고받는 게 소위 말해서 일주일 동안의 수합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벤츠에 해당하는 것이 원하고 찝에 해당하는 것이 달러면 이 어떤 금리 차이만큼 서로 주고받는 거, 그것이 수합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금 거래예요. 여유 있는 자금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갖다 조달해서는 환매 조건부 어떤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리스크는 없고 금리 리스크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동시 실행하면서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